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이 또 엄청 올라서 600불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올타임 하이죠. 결국 최고치를 또 갱신했고요. 99% 제가 거의 확신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결국 3월에부터 딜리버리 된다는 게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정적 의견들을 깨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오너로서 이게 차를 갖고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차를 한번 몰아보게 되면 그 블룸버그, 제가 전 옛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베이를 보면 이게 오너들의 99% 넘게가 결국 이 차를 한번 몰아보게 되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제 채널이 너무 테슬라 쪽으로 흐르는 것이 조금 걱정돼서 이렇게 종종 악플도 보이고요.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테슬라를 한 기업을, 이윤을, 어쨌든 이건 테슬라라는 건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윤을 맥시멈으로 추구하는 회사인데 너무 편애하는 게 아닌지라는 걱정 때문에 중립을 좀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게 좀 어느 정도 하여튼 좋은 쪽으로 자꾸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기울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주식을 보면, 참고로 미국 주식은 메인 시장이 있고요. 그 애프터아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애프터아워에 그러니까 그 4시인가 그럴걸요. 아마 그때쯤 그 이후로는 시장을 들어가려면 일정 자격이 돼야 됩니다. 개인이라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자격 조건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때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때만 11%가 올라서, 진짜, 결국 지금 몇백 불이 뛴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견에서는 밑돌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시장의 예상치를 결국 넘어섰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딜리버리 했는데 레비뉴도 훨씬 더 올라갔고, 그로 인해 어닝 퍼 쉐어도 결국 올라가서 주가가 더 치솟았고요. 뿐만 아니라 모델 Y도 발표했죠. 모델 Y도 빨리 딜리버리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얹혀져서, 그러니까 토탈 예상대로 거의 36만 대를 딜리버리 했고, 2020년에는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뭐냐면 예상보다 지금 빨리 모델 Y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결국 50만 대를 돌파할 예정에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진짜 부정적 의견이 있는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2,000불. 원래 근데 이건 전부터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각광받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이 의견이 굉장히 좀 힘을 실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믿고, 거기다가 지금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테슬라는 결국 올해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공고한 위치를 가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저는 최대한 좀 중립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너로서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하여튼 이제 2,000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딜리버리해서 50만 대, 그리고 조만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100만 대 생산 체제에 들어갈 테고, 중국 공장이 잘 돌아간다면요.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루머로는 지금 중국 공장에서는 미국 공장에서 프레스를 찍어서 어셈블리만 할 뿐 자체적으로 패널 같은 것들을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부정적 의견이고요. 잘 돌아가면 결국 100만 대 생산 체제, 200만 대까지는 몇 년 안에 순식간에 도달할 테니까요. 그러면 파급 효과가 엄청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얹혀져서 2,000불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에 테슬라를 사게 되면 주식도 갖고 있다는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차를 타다 보면 참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참 안 좋은 점이 있는데, 확실히 안 좋은 점이 있는데도 매력에 좀 빠질 수밖에 없고요. 거의 모델 Y가 나오면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형 SUV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도 시장 파괴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좀 리프레시 되거나 뭔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델 S는 9만 대 수준일 때 이게 나오는 얘기들이 이 정도니까요. 너무 보급형 모델에 힘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죠. 싼 차 많이 만들면 사실 근데 대중적으로는 좋은 거죠. 예상대로 80% 이상, 82%의 모델 3가 팔렸고요. 하여튼 모델 3가 거의 시장을
거의 다 잠식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모델 Y가 나왔을 시에 이제 경쟁 차들인데 경쟁 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에피션시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고, 이거 생산되고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이제 댓글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모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동부 쪽에서는 이런 차를 모는 거는 거의, 이게, 포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얘도 미국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얘랑, 이 아우디 e-tron이랑 제규어 아이페이스만 나와 있는데, 과연 슈차 같이 고속 충전에 도움 없이 정말 출퇴근용으로 6만 불, 7만 불짜리 차를 세금 보조를 받으면 그냥 6만 불대로 오긴 하겠군요. 5, 6만 불대를 들여서 아무리 유지비가 적다 한들 출퇴근용으로만 쓰실 분이 있을까요? 빨리 충전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Y가 제일 이제 에피션트하다. 그리고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시가 돼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주행거리가 280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315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늘었습니다. 보시면 롱 레인지가 이제 315마일로 바뀌었습니다. 에? 주행거리가 좀 줄어서 안타까웠는데 그걸 그새 바꿨더라고요. 이건 기사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심지어 퍼포먼스 모델조차도 롱레인지가 아니라 퍼포먼스 모델조차도 315마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 사실 트릭이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휠 옵션을 하잖아요. 21인치 옵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280마일은 약간 휠 옵션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의 롱레인지처럼 휠캡을 좀 잘 씌우면 진짜 휠캡의 위력이 크긴 크네요. 그래서 옵셔널리 이런 퍼포먼스형으로 하면은 결국 280마일로 내려옵니다. 예,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좀 안타깝지만 휠캡을 씌우면 그 정도 되어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모델 3는 현재 322마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살 때는 310이었는데 가격은 아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오래 들어서 관전 포인트였는데 약간 미리 산 사람으로서 이제 텍스 크레딧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근데 가격이 동일한 거 봐서는 그래도 잘 샀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저도 별 수 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에 판매량이 또 저조하게 된다면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텍스 크레딧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아직. 이제 크기 비교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시승을 하려고 전화해 보니까 시승 핑계를 이제 실제 실물을 보고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 세일즈맨이 구글링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참나. 그래서 구글링 하니까 이런 크기 비교도 아주 좋게. 그러니까 모델 3보다 전반적으로 살짝 더 커진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SUV가 좀 더 실용적이고 부피도 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인데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모델 3 겉모양 모델 3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진상으로 이미 많이 유출돼서 그러니까 모델 3를 약간 빵빵하게 늘리면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약간 비판적 의견을 또 전해드리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딱히 언급이 없고 이제 셀프 드라이브는 좀 멀었다고도 얘기하는데요. 모르죠. 테슬라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굉장한 진짜 브렉스루 이렇게 이런 돌파를 만들어 왔고, 저도 처음에 처음으로 몇 달 전에 유튜브 시작할 때 웨이모 쪽을 좀 손을 들어뒀지만 거기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듯이 적체되어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착실히 데이터를 모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건 공식 데이터는 아니지만 루머도 있는데 지금 웨이모만이 온리 그러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진짜 사람을 안 태우고 택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법망을 약간 이렇게 디토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 루머입니다. 제가 이런 걸 그래서 다루기가 싫은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많이들 구독자분이 많이 안 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 정도 구독자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루머를 하나 알려드리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푸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허가 없이. 왜냐하면 사람이 타야 되고 손을 얹어놓고 자율주행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그걸 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분명히 난 두 손 얹으라고 했지만 차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루머도 돕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웨이모만 그 라이센스 갖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어쨌든 그렇게 시장에 내놔버리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아직은 좀 멀어 보이지만 또 아주 큰 브렉스루를 내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직 동부에는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 테슬라가 이제 인슈어런스 사업에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런 어떤 자율주행 어쨌든 아직 자율주행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테슬라는 저도 이거 모토파일럿 쓰면 진짜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행 보조 장치로 인식하면은 현존하는 지금 우리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최고의 기능입니다. 주행 보조는 이거 따라올 아직 이 정도로 해주는 데가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깜짝 놀라고요. 그러니까 자사가 이걸 만들어서 이거의 성능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제 보험 같은 데서 진출하려고 하고 그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사고가 이제 덜 날 거다 해서 더 공격적으로 이제 보험 시장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어제 또 이 그래프를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또 한번 보면서 하나 더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이게 전기차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계속 한정적이죠. 심지어 줄 거란 얘기도 많습니다. 뭐 차량 공유도 있고 많이들 이제 도시에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게 편하지 차를 소유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와중에서 자꾸 전기차 판매량이 늘게 되면 반면에 개솔린, 그러니까 휘발유를 태워가는 차들의 숫자는 줄겠죠. 근데 전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기름을 이렇게 오일을 펐을 때 그것을 상당량을 이렇게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쓰는데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기름값이 이게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러니까 차 시장이 팽창하지 않는다면 결국 차량 대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기름값이 거의 내려가는 압박을 받지 이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는 여기서 계속 진검승부를 펼칠 요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보호 측면도 있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보면은 지식층들 사이에서도 지구온난화가 맞냐 틀리냐라는 논쟁이 미국 내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글로벌 워밍이 맞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하이 레벨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한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거 워낙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저렴한 이제 휘발유 차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얘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노조라든지 생산 인력들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크나큰 계속 저항에 부딪혀서 어느 시점에서는 세츄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태계를 테슬라가 굉장히 잘 꾸며놨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존재하느나 그리고 전기차 시장 내에서는 향후는 진짜 테슬라는 강자로는 계속 군림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